자, 이제 오늘부터는 전체적인 이제 마무리 강좌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쭉 한번 중요한 것만 복습하는 식으로 쭉 이제 훑어가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언어의 일반성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 그 자의성이라고 나와요. 그 자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자의성의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의미와 음성과의 결합에는 그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 이걸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를 좀 볼까요? 첫 번째,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고요. 동음 이어와 이음 동요가 있고요. 언어는 역사성을 지니고요. 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각 나라별로 표현이 달라요. 이런 것들 자의성의 근거고요. 다음 언어의 사회성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 언어는 언중의 사회적 약속이고, 사회적 약속이 공시성, 현재이기 때문에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거기 불역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요. 자, 언어의 역사성에서는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언중의 약속이 변하기 때문에 이건 언어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생,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자라요. 그리고 사멸, 죽습니다. 언어도. 그래서 이제 신생, 새로 태어나는 건 어떤 거냐면 새로운 제도나 어떤 뭐 물건이 생기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성장과 사멸, 그럼 어떤 언어는 자라고 어떤 언어는 죽는가? 이게 바로 언중들의 호응이었습니다. 언중들의 호응을 받는 말들은 자라는 거고요. 언중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성장에 다시 네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의 확대라는 게 있었고요. 어의 축소라는 게 있었고, 어의 전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형의 변화가 있었다. 어의 확대라는 말은 요만했던 뜻이 점점 커졌다. 이런 얘기고요. 어의 축소라는 것은 반대로 이만큼 했던 말이 요만해졌다. 이 말이고요. 어의 전성이란 말은 그냥 말 뜻이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변했다. 이게 어의 전성이고요. 어형의 변화는 그냥 말의 형태가 변한 겁니다. 야, 가알, 이게 지금 현대고의 가을,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사멸, 언어는 죽는데 이게 죽는 이유가 바로 언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말에서는 바로 한자어의 도입이죠. 한자어의 도입으로 많은 말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어의 확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게 뭐 배나 왕 같은 걸 거고요. 어의 축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놈 같은 거겠죠. 15세기는 국민 전체, 지금은 남자에 비어. 어의 전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리다 같은 경우일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리석다, 현대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거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자율성, 특히 역사성, 여기서 성장, 여기에 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다음 언어의 분절성 가겠습니다. 자,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어진 연속의 세계를 우리가 말로 나가는 딱딱 끊어서 하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언어의 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출제가 가끔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반드시 이어진 연속의 세계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 이미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뭐에 이해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언어의 분절성에 이해가 될 수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어진 연속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인체라든가. 그럼 이미 나누어진 걸 말하는 건 안 된다. 바로 컴퓨터는 본체, 모니터, 마우스로 되어 있다.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 이미 현실에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언어의 기능 가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에는 말을 하는 사람 쪽의 입장에서의 기능과 말을 듣는 사람에서의 입장에서의 기능이 다릅니다. 자, 말을 하는 쪽에서는요, 우리가 표출적 기능이 있었고 표현적 기능이 있었고요. 이쪽에서는 지령적 기능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 다른 말로 감화적 기능이다, 이걸 다른 말로 명령의 기능이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계를 좋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사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고요. 그럼 표출과 표현의 가장 차이가 뭡니까? 표출은
자기가 의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가장 대표적인 게 감탄사. 이런 걸 표출적 기능.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건 표현적 기능. 그럼 지령적 기능은 뭐야? 내 의지를 상대방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명령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바로 지령적 기능이고요. 자, 정보 전달의 기능. 이건 내가 아는 지식을 남에게 전하는 거. 그죠?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강의. 이게 바로 정보 전달의 기능일 거고요. 자, 사교적 기능. 기분 좋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죠?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아유, 참 잘생기셨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기능. 이걸 사교적 기능이라 한다. 언어의 기능, 가장 대표적인 5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관 가겠습니다. 이 언어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 요거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도대체 언어 우위론은 뭐고 사고 우위론은 뭐냐? 우리가 쓰는 말, 이 말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언어 이론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고 이론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의 생각이 말을 만드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게 지배적이지만 현대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언어 이론이 맞다면 그럼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아들은 그럼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말을 만드는 거지 말이 인간의 생각을 만드는 건 아니다. 지금은 사고 우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의 특질 좀 볼까요? 자, 일단 출제 포인트를 찍을게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해는 뭐 누구나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를 섞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다음 중 국어의 문법상 특질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의문상 특질을 슬쩍 끼워놓는다든가 이러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국어이기 때문에 또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여기를 뭐 다시 설명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자, 특징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1번에 4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국어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거 특히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품사, 접속사라는 품사는 우리 국어에 없어요. 그럼 우리 국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라는 품사는 없고요. 자, 부사 중에 접속 부사라는 건 있어요. 품사에서. 부사, 즉 부사 안에 접속 부사가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and, but, or 이게 접속사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이걸 뭐란다? 접속 부사로 본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뭐니 없다? 뭐니 있다? 접속어라는 건 있다. 그래서 이 접속어는 뭐에 관한 개념이고 이거는 문장 성분에 관한 개념이고 접속사는 이거는 품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품사와 문장 성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접속사라는 품사는 없지만 접속어라는 문장 성분은 존재한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상 특질로 가볼까요? 자, 단모음의 수가 많지요? 10개. 거기 삼지적 상관성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어감의 차이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매개자음, 매개모음이 쓰인다. 예, 그거 잘 봐두시고요. 자, 어휘상 특질로 가볼까요? 자,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예, 우리말은 색채어와 감각어가 굉장히 발달되고 특히 그 감각어.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서 비유적 표현을 쓰였다. 이거 많이 기출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이 감각어라는 말부터 이 감각어라는 말은 글자로 우리 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에 해당하는 언어를 우리는 감각어라고 하고 이거를 사람의 특징으로 하는 말 요거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그 자식은 너무 싱거워. 네, 싱거워 미각이잖아요. 무슨 뜻이야? 실속이 없다는 뜻이고요. 걔는 너무 짜. 역시 미각이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는? 구두쇠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각어가 뭐에 의해서?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서 뭐로 쓰인다?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자, 우리 국어의 특징이죠, 이거. 자, 그 다음 국어 순화로 가겠습니다. 자, 국어 순화의 이유, 왜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말의 반작용을 억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의 반작용이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다시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말을 쓸수록 우리의 인격이 고와지는 거고요. 우리가 거친 말을 쓸수록 우리의 인격이 역시 거칠어진다는 거지. 바로 요거예요. 이거 우리가 말의 반작용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국어 순화를 해야 된다. 국어 순화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말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격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곱고 바른 말을 써야 우리의 인격이 바르고 고와진다. 국어 순화의 가장 큰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순화의 대상입니다. 그럼 무엇을 순화시킬 거냐 이거죠. 거기 보시면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한자 형태소, 뭐 기타, 뭐 전부 다. 다음에 어려운 한자도 역시 국어 순화의 대상이고요. 자, 국어의 종류 좀 볼까요? 자, 국어의 종류에는 일단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첫 번째, 어원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래서 어원이나 따른 분류라는 건 뭐야? 고유어라는 게 있고요. 외래어라는 게 있고요. 외국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외래어는 다시 또 이것이 귀화어와 차용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고유어는 뭐라 했어요? 어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 이게 고유어. 그럼 외래어는 뭐야?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말.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귀화어라는 거는 이건 아예 우리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말이다. 그래서 고유어를 다른 말로 이걸 순수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귀화어는 그냥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용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빌려 쓰는 말. 이게 차용어죠. 넥타이 가장 좋죠? 우리말이 없잖아요. 목끈 이상하잖아. 외국어라는 개념은 뭐야?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걸. 이런 걸 외국어라 그래요. 가장 좋은 예가 바캉스 이런 거지. 바캉스 우리말로 휴가라는 좋은 있잖아요. 와이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아내라는 좋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쓰는 거. 이건 외국어. 차용어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빌려 쓰는 말. 어제 요거 두 개의 출제 포인트는 뭐다? 국어 순화의 대상이다.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원에 따른 거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사회상에 따른 거 해볼까요? 요게 바로 뭡니까? 이제 사회상 따라서는 표준어냐 방언이냐 요거겠죠. 자, 표준어 방언. 자, 표준어의 기준이 뭡니까? 현재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말. 이게 표준어예요. 그럼 표준어를 제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거기 보시면요. 표준어의 기능에서 첫째 통일의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 나라 안에서의 말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월의 기능, 준거의 기능, 독립의 기능. 자, 언어 규정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자, 표준어는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원칙적으로는 표준어를 씀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 방언은 그럼 어디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 방언을 씀을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그래서 이건 허용 규정이고요. 원칙은 없냐?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표준어를 써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의문이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좋은 소리의 단위. 이게 일단 음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뭐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의문의 종류.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의문의 종류는요. 크게 분절 의문이 있고 비분절 의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분절은 뭐고? 나누어질 수 있는 거. 여기 다시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 이 자음에는 다시 유성음과 무성음이 있었고, 이 유성음에는 다시 비음과 이음이 있었다. 그럼 비음은 뭐였고? 무, 느, 세 개였고, 유음은 리을이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었어? 미나리아. 자음 중에서 유성음은 뭐밖에 없다? 미나리아. 요건 얘기밖에 없었고. 자, 무성음. 이 무성음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자, 일단 파열, 파찰, 마찰 음이 있는데
자, 파열, 파찰, 마찰은 뭐에 따라서 나는 분류라고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분류고요. 자, 파열음은요, 파찰음하고 두 개, 삼지적 상관속을 갖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고요. 그럼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게 뭐야? 기본음, 경음, 격음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한다. 근데 마찰음은 얘는 기본음, 경음, 격음에서 뭐가 없어요? 격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쌍시옷까지는 있지만 히읗이 오기 때문에 얘는 뭘 갖지 못한다? 삼지적 상관속을 갖지 못한다. 요거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모음 가겠습니다. 일단 모음은 100%가 유성음이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모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모음이에요. 우리가 뭐라 해도. 그럼 단모음 10개가 있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전설모음이다. 전설모음이 뭐야? 혀가 앞에서 발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설모음이다. 혀가 뒤에서 발음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것이 평순모음, 원순모음, 다시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평순모음이다. 이 말 뜻이 뭐였었어요? 입술 모양이 평평해진다. 그 원순모음 뭐야? 입술 모양이 동골해진다. 이거고요. 이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 혀 위치죠.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요? 자, 시작합시다. 이, 쥐, 를, 웃, 개, 꽤, 도, 패, 자. 예, 이 쥐를 웃게 깨어도 패자. 단모음 10개 외우는 방법. 자, 출제 유형이 뭐였다고요? 자, 다음 중 후설 모음 중에서 평순 모음인 것은 1, 2, 3, 2, 4, 우. 이게 답이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단모음 10개, 이 쥐를 웃게 깨어도 패자.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개수라는 게 있네요. 이 의문의 개수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일단 이 의문의 개수는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만 해볼까요? 자, 과수원. 일단 이중모음은 하나로 본다. 그래서 2개. 왜? 기역과 요거 와 전체가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니까 당연히 2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모음 하나, 요거 하나 해서 2개. 총 6개. 이런 식으로 의문의 개수 따지는 거.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장단입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일단 그 길게 발음되는 말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길게 발음하는 말이라도 어디에서만, 첫 음절에서만 길게 발음한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길게 발음하는 말이라도 첫 음절에서만 길게 발음하는 거지, 2번째 이상이 되면 이건 길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자, 올해 첫 눈이 언제 왔어? 이거하고 선생님 밖에 눈보라가 쳐요. 그러면 원래 이 눈이라는 거는 길게 발음하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첫 음절이고 2번째 음절이잖아. 그러면 첫 음절에서는 선생님 밖에 눈보라가 쳐요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올해 첫눈이 언제 왔어? 여기가 짧게 발음돼야지 여기같이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 즉 길게 발음하는 말도 어디에서만, 첫 음절에서만 길게 발음한다. 기억하시고. 예외가 있었죠? 거기 합성어의 경우는 요건 외우세요. 반신, 반이, 제3, 제4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7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길게 발음하는 말이라도요, 뒤에 모음의 어미가 오면 짧게 발음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머리를 감다라고 할 때 이거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다. 근데 예를 들어 감은이 하고 이 길게 발음하는 말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가문이 짧게 발음한다고요.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어에서 거기 눈과 눈 뭐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은 변화에서 결정적 변동과 수위적 변동,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결정적 변동이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음화,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드트 뒤에 이 모음은 지치로 변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음동화, 거기 비음화, 거기 남양, 강릉, 담력, 그거 밑줄 쫙 꺼놓으시고, 예, 기출문제 몇 번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음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니은 봐봐요.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 리은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장음으로 하면 되는 거, 의견난, 임진난, 이원논, 동원역. 단음인 거, 이런 거 쭉 봐주세요. 특히 장음, 그거 밑줄 쫙 채워놓으시고,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음절 한자어라도 루, 령, 로 요런 거 붙는 거 얘는 장음으로 발음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니 장음이 아니라 리을로 발음하죠. 광활루 장음, 대관령 장음. 그 다음에 리 요건 원래 절음 법칙에 딱딱 끊어 읽어야 되지만 딱 하나 이해가 있어요. 부산 광안리 광 요거 장음입니다. 그리고 광안리가 아니라 광안리. 예, 잘 봐두시고요. 자, 수의적 변동에서 연국의 음화. 자, 연국의 음이 뭐예요? 극흥의가 연국의 음이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야? 극흥의가 아닌 게 발음이 극흥의로 발음되면 얘는 무조건 잘못된 발음이다. 요거죠, 바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거를 발음해봐라 라고 할 때, 자, 반가워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왜? 여기가 니은이잖아요. 니은이 이응으로 발음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잘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모음동화. 예, 요거는 이제 모음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모음 순행동화냐 이모음 역행동화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요건 몇 번 나왔던 문제니까 우리가 이모음 순행동화라는 건 뭐냐면 이건 방향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 때문에 뒤가 변하는 거고, 역행동화는 뒤 때문에 앞에가 변하는 거. 근데 순항동화에서 딱 예외가 몇 가지 있었다? 4개가 있었다. 요 예외 4개하고, 그 이모음 역행동화, 이거 역시 예외가 5개가 있었다. 예,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모음 수행동화에서는 되어, 이요, 아니요, 피어. 요거 4개.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그다음에 역행동화에서는, 자, 이게, 요거는 발음의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표기의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표기 자체가 변한 거고요. 요거는 발음만이고요. 여기는 단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둘 다를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가 있었다.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냄비에서는 남비, 냄비, 냄비만. 나기, 내기에서는 내기만. 시골 내기 뭐 이런 식으로. 동댕이와 동당이에서는 동댕이 치다만 인정되고, 여기는 장이의 이모음 역행동화가 쟁인데 둘 다 맞습니다. 단 의미가 다르죠. 또 하나 당기다와 댕기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요거는 뭐고? 힘을 주어 끌다. 요거는 뭐고? 불을 옮겨 붙이는 거고요. 요거는 창조적 제주기술. 요거는 뭐고요? 그게 아닌 거고요. 요거는 발음의 문제고 요거는 표기의 문제다. 이 몸 순행과 역행. 예, 매번 나왔던 문제니까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양순음화 됐고요. 사이소리 현상. 이건 뒤에 사이시옷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첨가로 하겠습니다. 자, 소리의 첨가에서는 우리가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모음이 연결될 때 이런 조건인데, 이게요, 이게 자, 첫 번째는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니은 첨가가 되지 않고 그냥 연음되는 경우, 세 번째는 리은 첨가도 되고 연음도 되고 둘 다 맞는 경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니은 첨가가 되는 경우에 또 연음이 되는 경우, 뭐 가장 대표적인 해 봅시다. 우리가 서울역이 있었고 대전역이 있었고 청주역이 있었죠. 그죠? 그럼 봐봐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요. 뒤에가 모음이잖아요. 그럼 일단 어떻게 나와요?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고, 한 번 더 간다 그랬었지. 왜? 리을과 니은이니까 설치그마. 최종 발음은 서울역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대전역은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모음이니까 대전역, 여기가 니은 니은이니까 더 갈 게 없잖아요. 청주역은 앞말에 받침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더 이상 첨가될 게 없어요. 그럼 청주역 자체가 표준 발음이고, 요거만 이해하시면 일단 1번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지? 연음되는 경우, 그럼 어떤 경우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임 이걸 적어놓고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연음입니다. 다밈 이런 거. 기출문제 송별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송별연 이 정도. 그 다음에 둘 다 인정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검열이라고 할 때 얘는 검열, 거멸 둘 다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세 가지 경우 뭐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 중요 발음 정리해서 자 리을 기역과 리을 비읍의 발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간 어미인 경우와 체언 조사인 경우가 달라요. 그죠? 이거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읽다와 읽고가 다르게 발음된다는 거. 다음에 체언 조사에서는 거기 봐봐요. 흙과 돌, 흙이며 돌. 요거 잘 봐두시고. 자, 리을 비읍의 발음. 요거는요, 원칙은 리을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 넓다, 짧다, 얇다. 근데 예외를 봐봐요. 자, 넙, 답. 자, 이 넙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넙죽하다, 넙적하다, 넙둥글다. 요거 세 개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자, 비읍이라는 얘기는 뭐야? 예외라는 거는 비읍으로 발음하겠다. 왜? 원칙이 리을로 발음하는 거니까요. 자, 밥. 요것도 잘 봐두시고요. 자, 필수사항 정리를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우리가 잘 봐봐요.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이거 하고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두 개 봅시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뒤에가 모음으로 연결되는 건 공통점인데요. 이 아래는 위아래 명사, 즉 실사고요. 얘는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말 허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럴 때는 실사가 뒤에 오게 되면은 대표음으로 변해서 연음. 얘 같은 경우는 대표음으로 바뀌지 못하고 연음. 이게 표준 발음. 얘는 청산이 무릎 아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얘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힌 게 아니라 무릎에 앉혔다. 이것도 몇 번 나왔던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을 연음하되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달리합니다. 디귿가 아니라 디귿이, 디귿을. 마찬가지죠 뭐. 티읕이 아니잖아요. 티읕이 티읕을, 피읕이 피읕을. 다 기출문제니까 잘 봐두시고. 거기 3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 한문 단어 중에 리을 뒤에 나오는 드스즈는 된수를 발음합니다. 그래서 갈등, 몰상식 요거 두 개 꼭 외우시고. 자, 불법 조심하시고. 왜? 이건 리을 뒤에 오는 드스즈가 아니라 비읍이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음을 첫 수를 가지고 있는 말 의는 이게 뭐 말이냐면 우리가 요거 앞에 여기에 자음이 오면은 얘는 이로 발음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희망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읽을 때 희망 이렇게 안 읽죠. 발음 기호는 희망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의 앞에 요 자리가 자음이 오면 이때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일일이 닝큼 뭐 희망. 그 다음 민주주의의 의. 자, 기출문제죠. 국가 지방지. 그러면 민주주의의 의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봐봐요. 그러면 얘는 뭐야? 조사야. 그럼 조사는 애로 발음함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단어의 끝에 오는 거잖아요. 얘는 이로 발음함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주의의 의라고 발음해서 맞는 건데 절대 안 되는 거 요거 첫 번째 오는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한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기타 의문 현상에서 이제 뭐 모음조화 다 했죠? 모음조화가 흔들린 가장 큰 이유 바로 아래아의 음가의 소실이라는 거고요.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아닌 것을 표준으로 잡는 거. 바람둥이, 동이가 아니라 했어요.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 뭐 이런 거. 오순도순, 또는 뭐 깡충깡충, 요거 다 기출문제. 자, 원순 모음화, 전설 모음화. 자, 전설 모음화. 요거는 말 뜻이 뭐예요? 자, 우리가 후설 모음이었던 의가 앞에서 발음되는
전설모음인 이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전설모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원칙은 후설모음 으로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여긴 예외가 있을 뿐이죠. 그 예외 기출문제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즈러지다가 아니라 이지러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탈락 가겠습니다. 자, 리을 탈락이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에서 뭐가 리을로 끝나는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말 뒤에 그럼 어미가 와야 되잖아요. 이 어미가 니은, 비읍, 시옷, 오의 어미가 오면 이 리을은 무조건 탈락한다. 우리 국어에서 의탈락과 리을 탈락은 규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날다라는 말, 여기에 니은을 붙이게 되면 나르는 원더우먼이냐, 아니면 나는 원더우먼이냐. 당연히 여기 는이 오게 되면은 지금 리을로 끝나는 말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잖아요. 그럼 리을을 탈락시키는 게 맞는 거지. 리을을 붙이고 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더우먼, 이게 맞습니다. 나는 비행기지, 이것이 날으는 비행기,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니은, 비읍, 시읒, 오의 어미가 오면 리을은 반드시 탈락시킨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이 격음화를 좀 보겠습니다. 이 격음화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 국어에서 말이 거칠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거기 보다시피 그드부즈 뒤에 그드부즈 뒤에 히읗이 오게 되면 이것이 크트 푸츠가 되는 현상인데, 우리 국어에는 그 15세기에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개념이 뭐냐면 쉽게 해서 머리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게 히읗이고요. 살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히읗을 종성으로 끝을 가지고 있는 명사라는 얘기죠. 이 뒤에 가락이라든가 고기가 오게 되면 이 히읗과 기역이 합쳐지면서 뭐를 만들어요? 키읔을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국의 표준어가 머리카락, 살코기 이렇게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요걸 먼저 아셔야 격음화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말이에요. 그 암과 수가 있는 말은 몇 가지만 있는다? 9개만 인정한다. 요거 몇 번 나왔던 문제. 그래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디귿, 비읍.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4개. 그래서 암캐, 암강아지, 암키와 암컷. 요거 4개. 그 디귿은 암탕나귀, 그 다음이 암퇴지, 수퇴지, 그 다음에 암탁, 수탁, 그 다음에 암톨적이, 수톨적이. 비읍은 딱 하나, 병아리. 그래서 암평아리.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 이 강화라는 거는요, 일단 체계를 잡아줄게요. 우리 귀에 분명히 들리는 건데 여긴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이화라는 게 있었고요. 활음조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럼 이화는 다시 뭐가 있었어요? 자음 이화와 모음 이화가 있었고, 활음조에는 리은을 리을로 바꾸는 현상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히아투스, 회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럼 자음을 바꿈으로써 우리 귀에 분명히 들려주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 북이 북으로 바뀐 거. 모음을 바꿔주는 거, 서르가 서로로 바뀌는 거. 자, 활음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아버지가 할아버지로 바뀌면서 발음도 편하고 듣기도 좋은 거. 자, 히아투스 회피라는 게 뭐냐면 모음 충돌 회피고요. 우리 국어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썼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리산인데요. 이걸 써놓게 되면 지이산이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감으로써, 자음, 리을이 들어감으로써 모음과 모음이 직접 만나는 걸 피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을 히아투스 회피라 한다. 이 공통점 전부 다 뭐야? 이거는 바뀐 게 표준어다. 바뀌기 전이 표준어가 아니야. 바뀐 후가 다 표준어예요. 강화는 바뀐 게 다 표준어입니다. 자, 부정회기 가겠습니다. 이 부정회기는 딱 하나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딤체가 짐체가 되고 이게 김치가 되는 과정, 여긴데요. 자, D가 이 모음 만나면 G가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걸 우리 국어에서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이게 맞게 바뀐 거예요. 근데 지읒 발음하면 아래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역 발음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바꾼 거야. 근데 우리 문법과는 맞지 않게 바꿨다? 잘못 바꿨다. 이걸 우리가 부정회귀다. 요거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주고 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의문현상 두 개는 국외음화와 부정회귀. 잘 받으시고요. 유추 어형의 통일이죠. 자, 어형의 통일이란 말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원래는 사할, 나할이었었거든. 끝에 가보니까 열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야, 통일해? 그래서 이렇게 말의 형태를 통일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유추라고 하는 거고. 자, 호전작용 중요한 거 나왔네요. 이 호전작용은 디귿을 리을로, 아니지, 리을을 디귿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바뀌는 의문현상. 예를 들어 3월 3일이 삼질이에요. 여기에 날이 붙으면서 이게 삼짓날, 여기가 디귿으로 바뀌어요.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현상. 또 한술, 두술이죠. 여기에 가락이 붙으면서 숟가락, 이런 식으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뭐라 한다? 호전작용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형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